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즉시 멀리해야 하는지, 그들의 본성이 어떤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눈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죠.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뒤끝이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특징이 숨어 있을까요? 이 영상은 여러분의 직관을 믿고 위험한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지혜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인상이 나쁘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마음을 지치게 만들며 결국 당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을 기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끊임없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지, 왜곡은 긍정적인 가능성조차 보지 못하게 만들며 주변 사람들의 기운까지 함께 끌어내립니다. 마치 맑은 물에 먹물을 떨어뜨리듯 그들의 부정적인 기운은 주변을 오염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결국 지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감정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며 서로를 북돋아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이들은 주변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반면 끊임없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문제 자체에만 매달려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그들 자신의 발전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성장까지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이런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멀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매사에 푸념만 늘어놓는 사람들입니다. 불평불만과 푸념은 앞서 말씀드린 부정적인 에너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 해결보다는 자신의 불행을 과시하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의 푸념은 끝없이 이어지고 여러분의 조언이나 해결책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세상의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진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주려 해도 끝없이 비어있고 결국 여러분만 지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세요. 이들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보다는 끊임없이 타인의 공감과 위로만을 요구하며 관계를 소모적으로 만듭니다. 그들의 푸념은 종종 무기력함과 책임 회피로 이어지며 여러분이 제시하는 해결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이런 관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여러분 스스로도 무력감에 빠지거나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물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소한 일에도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며 자신의 분노를 주변 사람들에게 표출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작은 실수나 의견 차이에도 격렬하게 반응하며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불편하게 만듭니다. 훌륭한 리더는 실수를 교정의 기회로 삼지만 분노로 상대를 다스리려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안겨주며 건강한 관계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려 들고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특히 분노를 통해 타인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경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마치 예측 불가능한 시한폭탄과 같아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여러분을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소통이나 상호 존중이 어렵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관계를 단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이기적인 받기만 하는 사람, 즉 테이커 유형입니다. 관계는 상호작용이며 주고받음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테이커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얻어낼지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 들고 여러분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일 수 있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들의 이기적인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만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외면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친절한 사람과 이기적인 테이커를 구별하는 눈을 기르세요. SNS 팔로워 수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자원, 시간, 감정 에너지를 끊임없이 착취하며 그 어떤 보답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타인의 필요보다는 자신의 욕구 충족에만 몰두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종종 기만적이거나 조작적일 수 있으며 여러분을 이용하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기버와 테이커의 균형이 중요하며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관계는 결국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교묘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뺏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하죠. 아니, 시간은 생명입니다. 용건 없이 잦은 연락을 하거나 불필요한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비효율적인 소통 방식으로 여러분의 업무나 일상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보다 더 소중하다는 듯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며 누구에게도 함부로 침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는 분명한 선을 긋고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종종 친밀함이라는 명목하에 여러분의 경계를 침범하며 자신의 외로움이나 심심함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분을 이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들의 무분별한 요구는 여러분의 일상에 불필요한 방해와 스트레스를 초래하며 결국 여러분의 본업이나 중요한 관계에 소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귀를 막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안에 답을 정해놓고 있으며 타인의 의견이나 관점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나 설득도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와 같아서 어떤 소리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며 여러분의 에너지만 낭비하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하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으며 타인의 경험이나 지식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는 생산적인 토론이나 협업 자체가 불가능하며 관계는 항상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지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진정한 만족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로, 필요할 때만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거래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무언가 얻을 것이 있을 때만 갑자기 친한 척하며 다가옵니다. 이런 관계는 진정한 우정이나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은 가차없이 여러분을 버릴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필요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지 마세요. 이들은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개인적인 이득만을 위한 수단으로 타인을 활용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진정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덟 번째로, 오직 상대방의 단점만을 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려 하고 끊임없이 타인을 비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장점조차도 비꼬거나 깎아내리려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들의 비판은 건설적인 조언이 아니라 그저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려는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는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장점을 북돋아주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들과는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들은 자신이 타인을 비판함으로써 스스로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빼앗아 갈 뿐입니다. 아홉 번째로, 변칙적으로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편법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의 규칙이나 사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일삼고 약속을 쉽게 어기며 주변 사람들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결국 여러분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윤리적인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마음 편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겪을 피해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으며 오직 자신의 목표 달성에만 몰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에게도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강요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열 번째로,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며 현재에 안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도전을 회피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성공이나 영광에 갇혀 현재의 발전을 등한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성장 또한 정체될 수 있습니다. 혁신과 발전은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는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를 과도하게 미화하거나 현재의 상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는 여러분의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11번째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여러분에게 배신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행동하지만 뒤로는 다른 말을 하거나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직관은 위험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섣불리 믿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들의 진면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며 상황에 따라 쉽게 태도를 바꾸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진정한 신뢰를 쌓기 어렵고 항상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12번째로 끊임없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동정심을 유발하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죄책감과 부담을 안겨줄 것입니다.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과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능함이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타인의 동정심을 이용해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려 합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여러분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안겨주며 여러분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3번째로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시스트나 꼰대 유형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고 타인을 통제하려는 강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충고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며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일방적이며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정은 전혀 존중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항상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평등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으며 타인의 경험이나 지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훈계하는데 거리낌이 없으며 여러분의 성장과 자율성을 억압하려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참 신기합니다. 말은 다정하고 태도도 친절한데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이상한 기분이 드는 사람이 있죠.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건 바로 그 사람의 눈빛입니다. 우리의 직관은 말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 이상한 눈빛이 결국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동안 말에 속고 태도에 속고 겉모습에 속았지만 눈빛에서는 늘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 감각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직관은 당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의 경고였습니다. 관상에서도 눈은 초점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눈이 아무리 크고 예뻐도 눈빛이 흐리거나 초점이 떠 있고 생기가 없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마음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갇히거나 상대의 감정에 휘둘릴 위험이 높은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눈이 건강한 눈일까요? 크기보다 중요한 건 맑고 생기 있는 눈빛입니다. 초점이 정확하고 감정이 깊이 깃들어 있으면서도 과하지 않은 눈빛이죠.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신뢰를 주며 오래 곁에 두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뱀 눈처럼 가늘고 날카로운 눈은 차갑고 계산적인 기운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불안정하고 거짓된 마음을 감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크지만 흐릿한 눈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상처를 남기기 쉬운 인연일 수 있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은 말보다 눈이 진심을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좋은 눈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초점이 맑고 감정이 깃들어 있으며 말과 눈빛이 함께 움직이는 사람, 그들은 오래 곁에 두어도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눈빛은 사람을 살리고 인연을 지키고 복을 머물게 합니다. 관상 비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은 마음을 감추지 못하니 눈을 보면 인연이 보이고 눈빛을 보면 복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는 사람의 말보다 그 눈을 보세요. 눈빛이 불안하면 거리를 두고 눈빛이 따뜻하면 다가가고
눈빛이 흔들리면 지켜보며 시간을 두세요. 그 작은 관찰 하나가 당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잘 보는 법은 사람을 의심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읽는 눈을 기르는 일입니다. 당신의 감각이 어떤 인연을 데려올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엔 따뜻한 눈빛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